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점을 코인판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의 고점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느끼는 건 바로 작년 2932를 돌파했을 시점의 기억입니다. 2932를 돌파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분석가들은 리테스트를 할 것이다. 돌파 직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언제 떨어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떨어지면 진짜 진입이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대다수의 분석가들과 대중들이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곳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기 전이든 혹은 훨씬 더 아래로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기 전이든 현재 시점이 분기점이라면 어떻게 현재 구간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해보셔야겠죠. 처음 2932를 돌파했던 10월 말 11월, 이 시점 이후로 어떤 구간, 주요 레벨을 거쳐서 현재 60K대에 와 있을까요? 작년 말 처음 2932를 돌파했던 시점부터 저와 회원님들은 공격적인 진입을 시작했고, 전체 방송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쫄지 마시라. 모두가 리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 눌림을 기다릴 때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29K가 먼저 오지 않는다. 바로 45K를 터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2932부터 45K까지 온 겁니다. 45K 이후로 어디였습니까? 모두가 49를 얘기할 때 59K가 우리의 도착지가 된다. 그렇게 59K를 온 것이고 59 돌파와 함께 74K를 터치한 거예요. 지난 몇 달간 같이 해오신 저희 회원님들께는 익숙한 주요 레벨입니다. 45K까지의 상승, 다음 레벨 59K까지 상승, 59부터 지금 74K까지의 상승. 요 주요 레벨들 45, 59, 74 이렇게 우리는 올라온 거예요. 74K를 올라갈 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75 언더가 다음 구간으로 가기 전에 눌림 구간이 될 것이다. 이곳이 가장 눌리기에 적합한 곳이고 오히려 여기서 나오면 좋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2달째 시간의 조정과 함께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차트 분석가들은 뭐 한 59K까지 하락한다, 그 이후에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죠. 헤드앤숄더예요. 그냥 이 헤드앤숄더 혹은 4시간봉 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패턴에 대한 제가 맹점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패턴이던 엘리엇이던 항상 끝나고 나서 마치 뉴스처럼 분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험을 잘 쳐야지 시험이 끝난 뒤에 맨날 앉아서 검토만 하고 있어. 패턴이 완성되기 직전이니까 그냥 헤드앤숄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 있을까요?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되면 어떡할 건데? 어차피 패턴이 여기서 끝나.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겁니다. 제가 2932에 대한 기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지금 그 사람들이 2932를 리테스트하러 간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통점이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하고 또 쫄기는 잘 쫄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때와 나올 때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다수 대중들의 성향이기도 한데 무슨 패턴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한 5가지 6가지 케이스 그리면서 결국 하는 건 2932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놓치고 나서 기다리니까 안 오지. 그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앤숄더다, 오비블락이다, FBG다, MSS다, 엘리엇 파동 뭐 수십 개 그리고 이미 뭐 다 지났는데 그거 해봐야 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분석이라는 건 예측을 위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석이라는 건 대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그래야지 틀릴 일이 없지. 뭐 1년 후에 4시간봉 차트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된 분석을 한다면 반발짝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려지고 나서 헤드앤숄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점에 저는 요 무빙을 말씀을 드렸었죠.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플랜대로 진입을 했고 진입 직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들어볼게요. K 중후반을 터치했다. 그러니까 65K에서 68K 상승을 위한 키 레벨이 67.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60K 중후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 부분 익절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평단이 57K 한 중반 후반이실 텐데 여기서부터 한 10% 초중반이에요.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일단 선물 매매는 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셔서 리스크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일단 한 번 더 내려와서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부분 익절의 장소로 생각하시고 그 이후의 눌림은 추가 진입에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며칠이 지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고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여긴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들어간다. 컨펌이 나고 들어갔고 들어간 시점에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터치했을 때 자동으로 익절이 되는 겁니다.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우의 수가 항상 4가지, 5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그냥 무지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석에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 매매에 관해서 초보분들일수록 굉장히 그런 유언비어에 많이 좀 휘둘린다 할까? 선물 매매를 우리가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호까지 올라오면서 4호에서 모든 양을 익절하고 4호에서 올라오면서 5구에서 모든 양을 익절하고 7사에서 한 번 또 모두 익절하고 그 이후에도 익절을 계속 해올 수 있는 거예요. 익절의 버릇 자체가 현물만 홀딩하고 있던 분들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때 코인으로 돈 벌기 쉽다 이렇게 거의 파티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장 쉽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전부 다 걱정만 하지? 그런 거예요. 여기서의 저점 그리고 여기서의 우리 익절은 이미 보신 대로 예견된 부분이고 인트로 썸네일 보신 것처럼 현재 하락 채널 안에 있습니다. 저점 터치했고 고점 터치한 거예요. 방금 일주일 전 VF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장 중요한 돌파되어야 될 레벨은 68K 위에서 마감이 나와줘야 돼요. 고점에 대한 돌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59K, 그러니까 59K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구 3위에서 4호를 왔고 4호에서 5구를 왔잖아요. 썸네일에 그렇게 수십 번 박았던, 그래서 59K가 기준이 됐던 거예요. LTF 상으로 봐도 숄더 패턴으로도 59죠. 여기가 되돌림으로 봐도 618이 이제 59K 대죠. 그리고 트랜잭션 상으로 쇼텀 홀더 3개월 미만의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58K예요. 모두가 원하는 자리. 모두가 원하는 자리라는 건 사실 자기가 마음 편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건 오지 않는다. 자리가 올 자리여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가지 않아요. 또 하나, 분석은 예측을 위한 것이다. 끝나고 분석만 해대는, 다음번에도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고 분석은 예측을 위한 것이고 예측은 미리 해야 의미가 있다. 저와 회원님들은 들어갔고 익절 이미 했고 이제 우리한테 리스크는 없죠. 올라가게 되면 땡큐고 그 이후에 무빙에서 또 추가 진입을 할 것이고 본저가로 내려온다면 아래 구간에 대한 준비 역시 끝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작년부터 어떻게 주요 레벨과 구간을 옮겨가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디쯤인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LTF상의 차트 주요 레벨도 체크하시고 저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 내일쯤 멤버십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